안녕하세요. 미영쌤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본간호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 환경에 관련된 이론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아시죠? 네. 자, 1번. 입원 환자의 불안 요소입니다. 어떤 것들이 입원 환자에게 불안을 주는지, 규격화된 병원 규칙, 그 다음에 비인격적인 대우. 여기서의 비인격적인 대우라는 거는요, 뭐 환자분을 내가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님 이런 호칭에서도 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지금 약을 드셔야 되는데 왜 안 드셨어요?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격리, 특히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되잖아요. 프라이버시의 결여, 그다음에 낯선 환경이나 소음, 그다음에 간호나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것을 다 납득할 때까지 설명이 안 됐을 때도 굉장히 불안하겠죠. 또 불친절하고 신뢰감이 없는 태도가 되는데요. 의료진들은 계속 바쁘니까 뚜뚜뚜뚜뚜 하고 지나가.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죠. 그 불친절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좀 더 친절한 말과 그 다음에 신뢰감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의료용어인데요. 우리끼리 맨날 하는 환자 BP 어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환자분은 BP가 너무 높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BP는 혈압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혈압이 높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병실 환경입니다. 첫 번째로 온도인데요. 20에서 22도가 가장 적정 온도이고요. 밤에는 18도입니다. 그 이유는 밤에 뭘 덮고 자요? 우리가 이불 덮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뭐가 날 수 있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불 덮으면 땀이 나겠지. 근데 그 땀이 어떻게 돼? 휘르르르르 말라. 그러면서 뭐가 내 체온을 가지고 날아가니까 오한이 올 수 있겠죠. 감기 걸리십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가끔 밤에는 몇 도, 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 20에서 22도, 밤에는 18도. 그 이유 뭐야? 오한.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소음은 없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드레싱카 같은 것도 소리 안 나게끔 요즘 다 바뀌었고요. 바닥에 카펫을 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 세 번째는 벽인데요. 벽은 좀 안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색깔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연한 자주색이나 이렇게 연녹색이나 그런 안정적인 색깔을 사용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환기인데요. 바람이 환자에게 직접 빡 오지 않아야 된다. 예전 창문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위로 타고 이렇게 환기가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습도는요, 40에서 60%입니다. 일반적인 병실의 습도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야. 그러면 안에서 뭐가 생기지? 객담이 생겨요. 가래라고 하는 객담이 생겨요. 근데 이거 뱉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요, 잘 안 나와. 근데 묽게 돼야지 내가 기침반살 통해서 뱉을 수가 있어요. 묽게 되려면 물을 많이 마시거나 가습기잖아요. 그래서 습도를 올립니다. 50에서 60%입니다. 자, 호흡기 질환자 50에서 60%의 습도. 그 이유는 객담을 묽게 해서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휴식과 수면 간호입니다. 편안한 환경, 취침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시고 그리고 회진 시간 잘 유지하시고 그래야 또 빨리빨리 회복하시겠죠? 자, 두 번째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인데 여기서의 어두운 환경은요. 취침이 가능한 어두움이에요. 하지만 밤에는 완전히 소등을 하시면 안 되세요.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접 조명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취침 전에 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치즈 같은 단백질을 드시면 잠이 솔솔 온다고 하네요. 네 번째, 숙면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밤이고 또 수면이고 이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줍니다. 또 노인간에서 시험 문제 가끔 나왔었는데요. 어르신이 잠을 못 자고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더니 등 마사지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등 마사지는 이완을 위한 마사지예요. 여섯 번째, 진정제나 수면제 처방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임의로 절대 줄 수가 없고요. 의사의 오더에만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낙상 예방법인데요. 낙상이라는 사고는 병원에서 가장 흔한 사고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달린 슬리퍼 신는다. 고무가 아무래도 탁탁탁탁 걸리죠?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슬리퍼.
발밑에 전선이나 기구 같은 거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치우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욕실이나 화장실, 복도를 걸을 때는 이렇게 난간을 잡고 걸을 수 있게. 그 다음 네 번째, 휠체어 사용 시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그야 합니다. 자, 요게 또 이제 간호관리에서 뭘로 나오냐면 휠체어로 환자 이동 시에 내가 잠금 장치를 하지 않았다. 혹은 뭐 침상단을 올리지 않은 환자가 떨어졌다. 이때 환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뭐예요? 주의 의무 태만입니다. 그럼 뭐냐면 응당 주의를 해야 할 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 태만 이것도 같이 연결지어서 외우시고요. 또 입원시 콜벨 사용법을 반드시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알려드리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너무 불편, 빨리 이거 눌러주세요. 화장실에 가셨을 때 벨을 여기 있어요. 다 안내를 해야 한다는 거.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의료기관별 화재 시의 대피 요령인데요. 그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병원 화재가 다르고 요양병원 화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지 나올 때도 병원 화재 시에 우선, 그 다음 요양병원 시에 우선 누구에게 알려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삐뽀삐뽀 일반 병원. 화재 사실을 빨리 알리고 화재실에 우리가 그 병실에 있는 환자를 먼저 대피시킵니다. 이것은 일반 병원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 먼저? 우선 내원객.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잖아. 그치? 걸어 나갈 수 있는 환자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원객이 먼저 나가. 멀쩡하니까. 그리고 환자지만 조금씩 걸을 수가 있어. 그런 사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하지만 휠체어나 아니면 목발을 짚고 나갈 수 있어. 먼저 나갈게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입니다. 중환자는 맨 마지막이다. 일반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한 분이면 뭐 일반 환자들이 한 3-4명이 달라붙어야 되잖아. 도와주려면. 그쵸?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환자, 중증 환자분은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모시고 나가게 돼 있고요. 맨 마지막이 저희 직원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거동 환자부터 살리는 것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그리고 병원 규정상의 구조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거 연습 많이 했었어요. 요양병원은 달라요. 요양병원은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기도 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동 책임자의 지시를 따릅니다. 아까는 병원 화재 시에는 빨리 화재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 불났어요 해놓고 그 병실에 환자를 내가 우선적으로 대피시켜. 근데 내원객부터 해서 이렇게 내보내. 하지만 요양병원은 그 병동 책임자, 수간호사든 차지든 먼저 빨리 알린 다음에 그 지시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환자분들에게 우선 방역 혹은 방진 마스크를 먼저 착용을 시켜드리고 단독 행동이 불가능한 중환자를 우선순위로 대피시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독 행동이 불가능한 치매 어르신들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쵸? 출입구도 모르고 계단, 엘리베이터 타는 법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먼저 모시고 할머니 제 손 잡고 할머니 손 잡고 자 저랑 같이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청결한 환경입니다.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병실 바닥은 절대 비지를 하잖아요. 슉슉슉슉. 그럼 어떻게 돼? 먼지가 뿅 환자들 누워있지. 그러면 호흡기 쪽으로 다 그 먼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걸레로 닦습니다. 사실 걸레로 닦는데 그 먼지 흡입할 수 있는 걸레로 닦는데요. 병실 바닥에 물이나 용액이 엎질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즉시 닦습니다. 여사님 부르지 않아요. 누구 부르지 않아요. 내가 빨리 닦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죠.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시 닦는다. 자, 일곱 번째, 물품 관리 및 세척인데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환자분들 뭐 케어하다 보면 이렇게 혈액이 묻을 수 있죠. 그죠? 환자분들도 뭐 본인들 막 이렇게 혈액이 막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들이 묻었을 때 혈액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점액질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묻었을 때 어떻게 닦냐? 무슨 물이야? 찬물입니다. 외우세요. 피나 점액은 무슨 물? 찬물. 그 다음에 찬물을 먼저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따뜻한 물로 비누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야? 더운 물은요 단백질을 응고시켜버려요. 그래서 옆으로 다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산화수소인데요. 과산화수소는 사용법이 되게 많아요.
딱 달라붙어 있는 응열된 그런 피딱지들 다 씻어내는데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기관 절개관에 이 안에는 내관, 이런 것들 소독 시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과산수소 이렇게 뭔가 달라붙고 응열되고 막 이런 것들에서 아주 좋다. 고무 제품입니다. 고무 제품은 여러분 생각에도 뜨거운 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찬물로 먼저 씻어내신 다음에 살짝 더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나 이런 거 비누에서 씻는데요. 우리 고무 제품 중에서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핫백이나 아이스백 같은 주머니들은요, 샥 접어놓으면 안 돼. 눌러붙어서, 그죠? 공기를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한다. 자, 고무포는요, 이렇게 포잖아요. 이런 포들은요, 둥근 막대기 이렇게 툭 걸어서 말려야 합니다. 단 그늘에서 햇빛 안 돼요. 그늘에서. 근데 이제 병원 사용하다 보면 넬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튜브들이 있어, 그지? 튜브들이 있는데요. 그런 튜브는 바깥도 지저분하지만 안도 지저분해,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안쪽도 물을 통과시켜서 세척을 하셔야 한다는 거 있고요. 병원에서 보면 꺼즈나 솜 많이 쓰잖아요. 알코올솜 같은 거. 어디에 버려? 일반 의료 폐기물로 버립니다. 8번째, 물품 보관법입니다. 자, 요거 소독한 날짜가 최근에 거실수록 어디에 보관해? 위쪽에 보관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소독하는 유효기간이 짧아. 옛날에 소독했던 거야. 그럼 어디에 놔야 되지? 예전에 소독한 거는 앞으로 놓고 오늘 소독한 건 뒤쪽에 놓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빨리빨리 써야 되는 건 앞에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길게 남은 거는 뒤쪽에 놔야겠죠. 그래야지 최근에 요거부터 써서 쏙쏙쏙쏙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기억하시고 소독 물품 중에 먼저 사용해야 될 물건은요, 맨 앞쪽에 둡니다. 우리 병원에서도요, 계속 쓰는 것들은 맨 앞쪽으로 빼놔요. 손 탁탁탁탁 닿을 수 있게. 환자별로 약물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응급처치 때 쓰는 날, 그 다음에 CPR 할 때 쓰는 약, 이런 식으로 환자별로 좀 분류를 해놓으면 우리도 카운트하기 좋고 응급시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9번째입니다. 입원시 환자 간호입니다. 자, 가장 우선 환자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 딱 갔는데 환자분을 모시고 갔는데 침상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환자분 옆에 있는 내가 막 시트 깔아야 되잖아. 그치? 그건 아니죠. 그래서 빈 침상을 확인한다. 별표입니다. 뭐라고요? 빈 침상을 확인한다. 빈 침상은 새로 입원한 환자를 위한 깨끗하게 정리된 침상입니다. 빈 침상을 확인하고 환자분을 모시고 가고요. 또 병실의 위치, 휴게실, 전자레인지, 진찰 회진 시간, 간호사는 요거 누르고 호출하시고요. 낙상할 수 있어요. 사이드에 올리시고요. 이런 것들 설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또 환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드시던 약물을 가져오는 경우 되게 많고요. 또 뭘 이상한 거 이름도 안 써있는 걸 막 드셔요. 그럼 어떻게? 잠시만요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담당 간호사는 담당 의사에게 보고해서 현재 이제 복용해야 될 약과 이 약을 같이 복용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시고 복용입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서 설명 길게 드렸어요. 환자가 다른 약, 내가 못 보던 약, 지금 처방된 약이 아닌 약을 복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선 중지하고 보고한다가 답이다.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입원 시에 환자 키나 몸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특히나 부종이 있거나 아니면 복수가 차 있거나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체중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귀중품인데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손대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환자를 주거나 환자 보호자에게 보낸다. 여러분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조차도 안 되는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 책임 간호사에게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감염병 환자입니다. 감염병 환자. 환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에 입고 왔던 옷, 그죠? 환의로 갈아입으니까요. 신발,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로 싸요. 면포로 다 싸요. 그래서 밖에다가 다 표식을 한 다음에 고압 증기 멸균. 자, 천이잖아요. 그죠? 고압 증기 멸균법으로 균을 다 아포까지 다 죽인 상태로 멸균 상태가 되잖아요. 그거 환자 퇴원할 때 줘서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걸 만진 환자, 간호사,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압 증기 멸균을 시켜서 나중에 보관 후에 퇴원 시에 준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전동인데요. 전동이 뭐냐면
뭐 내과에 있다가 뭐 정형외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과에서 이과로 가는 겁니다. 환자가 옮겨가는 겁니다. 퇴원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전동할 병동에 연락을 해. 그래서 환자분 누구누군데요? 몇 시에 가면 될까요?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침상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기록지, 어떤 검사물, 특수 이 환자가 쓰던 기구들, 약물, 개인물품 다 챙겨줘. 그 다음에 환자를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에 태우거나 스트레처카에 태워서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데요.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모시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환자만 데려가면 안 돼. 보호자가 어디 갔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시고 가야 합니다. 간호의 영속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책임 간호사에게 전화해서 환자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환자는 뭐 복수가 차 있고요, 간암 환자이시고요, 어쩌고저쩌고요, 지금 어떤 약을 복용 중이시고요, 다 간호사들끼리도 인기를 다 하지만 내가 환자에게 갔을 때 그래서 이 환자는 이걸 쓰고 있어요 라고 간단하게 안내를 미리 하셔야 한다는 거. 퇴원이 아니니까 원무과 가서 결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차트는 원무과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차트 어디 갖다 주라고? 전동과에 갖다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환자가 다 나았네요. 퇴원하겠습니다. 퇴원 시 환자는요, 우선 자기가 퇴원하고 싶다고 퇴원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데요. 나 그래도 집에 갈 건데! 라고 한다면 의사가 직접 서명을 받은 각서 아닌 각서를 받아야 퇴원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원무과로 이번에는 다 서류를 내려보내요. 그래서 다 결제를 하고 돈을 내고야 퇴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퇴원하고 나시면 언제 방문하시고요. 어디로 오시면 되시고요. 약은 어떻게 챙겨 드시고요. 이런 음식은 안 드시고요. 이상 증세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와 누구에게? 환자와 가족에게입니다. 환자에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도 설명을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다음 외래는 언제 오세요? 알려드려야 됩니다. 환자 퇴원 후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병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침상 소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 침상을 교환하는 목적은 이라고 한다면 뭐야? 감염 예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기본간호 병원 환경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